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울 앞에 조용히 서서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은 몸과 처진 피부, 이전과 같지 않은 기력을 느끼며 작은 한숨을 내쉰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저는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50대, 나아가 60대를 넘긴 남성에게 가장 큰 고민은 때로 눈에 보이는 질병이 아니라 남성의 활력과 자신감이 서서히 낮아지는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옆에 누운 밤, 몸이 뜻대로 반응하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어느새 가까워지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며 더 위축되고 이미 약해진 부부의 온기가 예전처럼 쉽게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젊을 때의 충만함을 되찾고 싶지만 부작용이 걱정되는 서양 의약품이나 비용과 과정이 부담스러운 시술은 선뜻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답은 우리가 흔히 지나쳐온 아주 단순한 곳에 있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익숙해 보이지만 의외로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셀린만으로도 의학적 원리에 맞춰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감각을 더 안정적으로 조절해 관계 시간을 약 10분 혹은 그 이상 늘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장이나 근거 없는 홍보가 아니라 감각 조절과 신경 반사 회복을 돕는 원리에 기반한 접근이며 특히 중년과 고령의 남성에게 잘 맞는 방식입니다. 끝까지 차분히 따라오신다면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눈에 띄는 개선까지 단계별로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셀린 활용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을 깨우는 4가지 핵심 기술도 추가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제대로 적용하면 몸을 다루는 감각이 더욱 또렷해지고 쾌감은 보다 자연스럽게 돌아오며 무엇보다 배우자의 시선 속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남성의 기능은 오늘 밤부터라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점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기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 자극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따뜻함과 차가움의 변화를 활용해 시간의 흐름으로 둔해진 감각신경을 깨우는 방식입니다. 준비물은 따뜻한 수건 한 장과 차가운 수건 한 장으로 두 수건 모두 반드시 청결해야 합니다.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회음부, 즉 음낭과 항문 사이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온기는 혈관을 확장시켜 해당 부위의 혈액 순환을 돕고 흥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줍니다. 이어서 차가운 수건을 성기 끝에 가볍게 대되 절대 10초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차는 신경계에 명확한 자극을 주어 감각을 보다 또렷하게 일깨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효과를 빨리 보려다 얼음을 피부에 오래 직접 대어 냉상과 통증이 심하게 발생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는 피부가 훨씬 얇고 민감해지므로 부드러움과 시간 조절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리듬 두드리기 방법입니다. 이는 성기 몸통에 매우 부드러운 기계적 자극을 주어 진동을 통해 쾌감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손바닥으로 일정한 리듬에 맞춰 가볍게 두드리되 아래쪽의 두 고환에는 힘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통증과 손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한 뒤 자신의 느낌에 맞춰 빈도를 조금씩 조절하며 가장 편안한 리듬을 찾으시면 됩니다. 두드리는 강도는 안쪽으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하며 절대 세게 치지 않아야 합니다. 60대가 넘은 한 분은 처음에 통증이 걱정돼 매우 조심스러워했지만 가장 가벼운 동작부터 꾸준히 시행하자 흥분이 더 빠르고 분명해진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작은 혈관도 쉽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성급함은 멍이나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이자 오늘 내용의 핵심은 바셀린 보조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셀린을 겨울철 피부 갈라짐을 막는 연고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안전성이 높고 윤활 지속력이 우수한 보조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회용으로 사용할 작은 비닐봉지를 하나 준비하고 반드시 청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바셀린을 콩알 크기로 소량 덜어 봉지 안에 넣은 뒤 손가락으로 고르게 문질러 안쪽 전체에 얇게 퍼지도록 합니다. 이후 성기를 그 비닐봉지 안으로 부드럽게 넣어주세요.
바셀린의 미끄러움과 얇은 막이 결합되어 매우 부드럽고 촉촉한 현실감 있는 감각을 만들어주며 피부 마찰로 인한 손상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자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비닐봉지는 반드시 한 번 사용 후 폐기하는 일회용이어야 하며 재사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세균이 축적되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까운 마음에 오래된 비닐봉지를 다시 사용했다가 포피염이 발생해 몇 주간 통증과 가려움으로 고생한 사례를 치료한 적도 있습니다. 둘째, 바셀린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정품을 구매하시고 향료가 첨가된 불분명한 제품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용 후 세척이 어렵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만 소량 사용해 침구가 오염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어떤 분들은 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약국에서 콘돔을 구매하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다는 점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바셀린과 비닐봉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보다 조용하고 준비가 간편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셀린은 일반적인 수성 윤활제보다 점도가 높고 미끄러움이 오래 유지되어 스스로 조절하기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위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일상에서 익숙한 물건을 활용하는 보조 방법입니다. 침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깨끗한 베개나 이불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골반 아래에 베개를 두고 가볍게 골반을 움직여 성기가 천의 표면과 마찰되도록 하면 색다른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개의 압력과 천의 질감에 따라 서로 다른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물건은 반드시 완전히 깨끗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며 더 신경 쓴다면 햇볕에 충분히 말리거나 뜨거운 물로 처리해 살균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불로 인해 염증이 생긴 사례도 실제로 있었으니 이런 문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거칠거나 단단한 물건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 부위의 피부는 매우 민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절제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횟수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살펴야 합니다. 활동 후 마음이 편안하고 컨디션이 좋으며 잠이 깊어졌다면 그 정도가 적절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랫배나 생식기 주변에 통증이 있거나 허리가 뻐근하고 피로가 오래 지속된다면 횟수나 강도를 줄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위생입니다. 이 연령대에는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사용 전 손을 깨끗이 씻고 모든 보조 도구가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도 늘 강조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삶 전체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몰두해 가정이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삶을 더 건강하고 즐겁게 만드는 도구이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성기 건강이 전반적인 건강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물로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속옷을 착용하며 정기적으로 남성 건강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연하고 음주를 줄이며 꾸준히 운동하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남성의 자신감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기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어떻게 더 강해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젊은 시기에는 일주일에 몇 차례가 일반적일 수 있지만 중년과 고령기로 접어들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일과 가정의 부담, 동반 질환도 생기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빈도는 보다 부드럽고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컨디션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좋은 수준이며 경우에 따라 한 달에 한두 번도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미 있는 노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이후에 몸이 편안하고 피로하지 않으며 통증 없이 일상 리듬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가지 직접적인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오랜 기간 안정적인 지속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연령대의 몸은 수십 년을 달려온 고급 차량과 같습니다.
부드럽고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겉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기본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식사, 수면, 그리고 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기반이 단단해지면 남성의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한결 편안한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먼저 식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50대 이후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몸을 지키고 회복을 돕는 중요한 관리의 시작입니다. 회복을 돕는 치유의 단계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남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도록 돕는 식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굴과 같은 페류는 아연 함량이 높아 체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자주 언급됩니다. 해산물이 맞지 않는다면 아몬드, 호두, 호박씨 같은 견과류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견과류는 양질의 지방을 공급하고 혈관 이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아르기닌을 함유하고 있어 필요한 부위로 혈류가 보다 원활히 흐르도록 돕고 그 결과 발기감과 지속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와 시금치 같은 진한 녹색 채소, 다양한 베리류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나 수박처럼 익숙한 식품 역시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박을 언급하는 이유는 시트룰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자연적인 혈액순환 보조제에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섭취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을 줄이느냐입니다. 식단에서 소금과 당분을 의식적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소금은 혈압에 부담을 주고 당분은 당뇨 위험을 높이는데 이는 고령 남성의 혈관 건강과 흥분 감각에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기와 술이 과한 식사 대신 보다 담백한 식단으로 전환하고 생선과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심혈관을 보호하세요. 심장이 건강해야 혈액을 원활히 펌프질할 수 있으며 이 혈액순환 시스템이야말로 남성의 자신감을 지탱하는 조용한 기반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요소는 수면입니다. 이 연령대의 많은 분들이 잠을 조금 덜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걱정이 많아 만성적인 불면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르몬 균형과 회복력은 깊은 수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많이 생성되며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중요하다고 자주 언급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거나 하루 6시간도 채 자지 못하면 몸이 눈에 띄게 처지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 쉬우며 때로는 시작하기 전부터 기운이 빠진 느낌을 받고 하루 종일 피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서늘한 수면 환경을 만들고 잠들기 전 휴대폰 사용을 줄여 뇌가 충분히 휴식하도록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수면만 개선해도 여러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이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다 오래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나이에는 젊을 때처럼 무거운 중량 운동이나 장거리 달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활동은 무릎과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핵심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필요하며 특히 남성을 위한 케겔 운동을 권합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이 근육은 방광과 장을 지지할 뿐 아니라 사정 조절과 발기 유지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반저근이 어떤 근육인지 알아야 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흐름을 멈추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조이게 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한 번만 시도하시고 실제 배뇨 중에 계속 참는 방식으로 훈련하지는 마세요. 이는 방광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의 위치를 확인했다면 3단계로 운동을 진행합니다. 첫 단계는 수축입니다. 골반저근을 단단히 조이고 3-5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숨을 참거나 복부, 엉덩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직 골반저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완입니다. 충분히 수축한 뒤 3-5초 동안 천천히 힘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이 수축과 이완을 한 세트당 약 10회 반복하고 하루에 최소 3세트는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케겔 운동의 장점은 장소와 자세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 TV를 보며 누워 있을 때,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4-6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많은 분들이 몸을 조절하는 능력이 분명히 향상되고 골반저근이 충분히 강화되어 조절력이 좋아지면서 가까워지는 시간도 더 길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케겔 운동과 함께 매일 약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습관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평소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걸어 심박수가 올라가면 혈액순환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흥분 시 신체 반응도 개선되고 전반적인 컨디션 역시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케겔로 얻는 내부의 힘과 빠르게 걷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순환의 힘이 함께 작용하면 여러분의 몸은 보다 균형 잡힌 상태로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좋아진 순환의 흐름이 함께 작용하면 지속 가능한 체력의 토대가 마련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 역시 점차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심리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이 요소는 생각보다 자주 간과되기 때문입니다. 충만함은 근육이나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의 안정과 평온에서 시작됩니다.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걱정, 나이에 대한 불안은 신경계를 압박하고 그 결과 중요한 순간에 힘이 빠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성향과 생활 습관에 맞는 방식으로 휴식을 가지세요. 독서를 하거나 식물을 돌보는 일, 가벼운 산책, 또는 배우자와 대화를 더 자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바뀌면 몸은 대체로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저는 한 번의 어려운 경험으로 인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남성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가까워지는 순간마다 즐기기보다는 오늘은 괜찮을까? 혹시 너무 빨리 끝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은 몸을 긴장시키고 심박을 빠르게 하며 초조함을 키워 결국 상황을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나이에 자신감이 더 이상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차분함 속에서 조절하고 즐기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바로 곁에 있는 아내입니다. 저는 여러분 세대의 많은 한국 남성들이 자존심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이런 문제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 두 사람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아내는 자신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오해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 모두가 불필요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편안한 시간을 골라 예를 들어 함께 차를 마시거나 쉬고 있을 때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시길 권합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요. 저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끔 몸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당신의 이해가 필요해요. 이 한마디의 진심은 아내를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감이 생기면 시간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고 대신 다정함과 위로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야말로 불안을 덜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모든 과정을 더 안정적이고 오래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중년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일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몸을 이해하고 건강을 돌보며 삶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나눈 이야기처럼 빈도 조절에서 시작해 식사와 수면, 운동으로 기반을 다지고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며 배우자와 함께하는 과정까지 이 모든 것이 더 건강하고 따뜻한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고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돌본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자신감을 지키며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매일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남성 건강에 대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든든하고 평안하며 활력 넘치는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